자, 그 다음에 3에서 5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것. 여러분, 이 제시문은 아마 읽어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작품은 아닐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대단히 평이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일사후퇴 때 너운의 아저씨는 아들 은표가 아닌 장조카, 큰조카 성표를 데리고 피난 갑니다. 고향 아래쪽으로 휴전선이 그려져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지만 너운의 아저씨는 장조카를 데려와 키우고 있음을 자랑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너운의 아저씨는 아주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조카를, 우리 형님의 아들을 데려다 키우는 것을, 더군다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심리가 뭔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 우리 충분히 확인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운의 아저씨인들 그때 이별이 영이별이 될 줄 알았으면 설마 지게에 은표 대신 성표를 올려놓지는 않았으련만 형과 나는 고향을 아주 잃은 비감 때문에 이렇게 너운의 아저씨의 처사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니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나라는 등장인물이 너운의 아저씨의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뭔가 나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영영 휴전선이 거질 줄 모르고 그래서 조카를 데려온 거겠지. 알았더라면 아들을 데려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너운의 아저씨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장조카를 구했다고 의스대고 있다는 겁니다. 장조카를 공부시킬 위대한 사명을 띤 그의 행상이 조그마한 점포, 어떤 가게로 발전할 무렵 우리도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고, 하지만 자주 소식을 주고받았고 만날 기회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1년에 2번 있는 동향인의 군민회도 우리 식구 모두 기다렸다가 참석하는 즐거운 모임이었지만 너운의 아저씨네도 꼭 숙질, 아저씨와 조카, 그렇죠, 삼촌과 조카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실향민끼리의 의리라는 것도 각별해서 고향 땅에서 모르고 지냈던 사이끼리도 경조사를 서로 연락하고 적극 참석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너운의 아저씨는 계속해서 그가 자물쇠를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가 장조카를 이렇게 잘 열심히 키웠다라는 것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동향인의 결혼도 잦았지만 장례식도 잦아졌다. 동향인이 모이는 자리에도 세대교체 현상이 일어나서 나이살이나 먹은 이들이 점점 줄었고요. 너운의 아저씨의 자랑을 들어주고 칭송할 사람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 그 너운의 아저씨가 어깨에 힘 빡 주고 계속해서 이 자랑하던 그 자랑에 장단을 맞춰주고 호응해줄 사람들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자신의 그 선택이 더 이상 자신을 빛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너운의 아저씨는 눈에 띄게 풀이 죽었다. 나는 그런 허점을 놓칠세라 젊은 사람들한테 그가 한 짓을 풍겼다. 젊은이들의 반응은 노인들의 반응과 판이했다는 겁니다. 노인들의 반응은 앞에서 보면 그렇죠, 우와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우린 이미 너운의 아저씨가 신봉했던 캐캐묵은 도덕과는 상관없는 세대였고 그건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고, 그게 웃음거리라면 너운의 아저씨는 더 큰 웃음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좀 더 생각이 깊은 젊은이라면 너운의 아저씨가 자기 처자식에게 저지른 비인간적인 처사, 그렇죠, 처자식을 버리고 조카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것에 분개해 마지 않았고 그를 숫제 징그러운 괴물 취급하려고 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너운의 아저씨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가치관에 의거한 행동을 했으나 그것이 뭔가 인정받았던 세대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로 변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에 힘들어하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너운의 아저씨를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나라고 하는 인물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 골라보도록 하죠. 너운의 아저씨는 장조카 성표와 피난을 와서 함께 살고 있고요. 동향인의 군민회는 잊지 않고 꼭 참석하는 모임. 아저씨의 위대함이 터무니없는 가짜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뭔가 내가 그거를 증명하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물쇠 행상이었던 너운의 아저씨는 점포를 차릴 정도로 살림이 나아졌고 그때쯤 우리도 이사했다. 이런 표현 같이 확인했고요. 세대교체 현상이 나타나자 너운의 아저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았죠. 부정적으로 변했죠. 따라서 정답은 생각보다 쉽게 골라지는 문제였습니다. 5번인 것 확인하겠고요.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라는 겁니다. 방언을 사용하여 뭔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긴 하지만 북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방언 사용했다는 거 적절하지 않겠고, 대화가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나의 진술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서술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인물의 태도를 관찰하고 있다.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나 심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서술자인 나는 분명히 너은의 아저씨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객관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게 좋은 거, 주관적인 게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것은 어떤 소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인물의 심리와 행동에 초점을 맞춰, 그렇죠. 너은의 아저씨의 심리와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정답 4번인 거 알 수 있겠고, 공간적 배경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기억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사자성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억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모두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아주 열심히 기다리는 것, 학수고대 정답 1번인 거 고르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텐데, 나머지 선택지들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막 이런 게 나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일 만한 한자성어는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에서 8번도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봐야 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제시문이 하나 들어있고 문제가 2개, 3개 걸려있는 세트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일단 문제를 좀 먼저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목 물어보는 문제는 결국 주제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상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정답을 찾기로 말씀드렸죠. 실제로 주제가 항상 마지막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 그 글이 하고자 하는 바에 핵심적이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표현이 드러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제 물어보는 문제, 제목 물어보는 문제,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상 이 부분 정도만 충분하게 확인하셔도 정답 고르는데 문제 없습니다. 7번 보시면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과 관련된 내용, 그럼 기억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정답 골라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시는 언어를 매제로 하는 예술인 창작 문학의 한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재료로 하는 창작 문학의 한 양식, 소설도 언어를 재료로 하잖아요. 근데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어를 재료로 하는 예술인 창작 문학의 한 양식이다 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언어는 언어의 조직에 있어서 보통의 언어와는 대체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의 언어와 뭐가? 보통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가 보통의 언어에서처럼 말의 뜻이나 논리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에도 보통의 언어에서보다는 비약적이고 날카로운 것이 상례이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게다가 시에 있어서는 말의 리듬과 이미지와 어조가 보통의 언어에서보다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와 같이 시의 언어는 몇 가지 요소에 특히 의존하고 그것들의 유기적인 관련에 의존하는 점에 있어서 보통의 언어보다 고도로 조직된 언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 시는 언어를 재료로 하는 창작 문학의 한 양식인데 이러한 시를 쓰는데 사용되는 시의 언어는 보통의 언어와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통의 언어와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읽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시의 언어의 특성, 시의 언어의 종류, 언어의 조직, 비교와 분석, 시의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 보통의 언어와 과학 언어의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읽은 내용이 뭐예요? 시의 언어가 보통의 언어와 다르다라는 것을 읽었고 이 보통의 언어와 다르다는 얘기를 왜 한 거죠? 보통의 언어와 달리 시의 언어는 이러저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언어와 다르다라는 얘기를 읽은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만 봐도 정답이 1번인 것을 확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적은 분량의 제시문만 읽고도 정답을 맞춰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나 자신을 믿을 만큼의 독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가지고 정답을 딱 골라낼 수 없는 아직은 그러한 수준이라면 조금 더 정보량을 늘려나가는 독해를 해버릇하셔야 그래야 최소한의 양만 읽고도 정답을 실제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요거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남들보다 조금 적게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넘어가 보죠.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그냥 정면 승부해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6번 문제를 푼 입장에서 본다면 정답이 2번인 것, 그렇죠.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시의 언어와 다른 언어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시의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따라서 6번 문제 맞추는 분이라면 7번 문제 틀리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제시문을 어디까지 읽었어야 했는가, 다 읽었어야 했는가, 일부만 읽었어야 했는가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연습량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부분의 문제를 제시문을 다 읽어야 풀 수 있다는 쪽에 완전히 한 표를 행사하는 케이스이지만, 저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의 독해력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정답을 굉장히 빠르게 골라낼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 그러나 이렇게 풀지 못하면 무조건 불리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잘 읽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기 연습만 반복하신다면 그거 조금 더 읽는다고 막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은 또 아니라는 말씀 드릴게요.